투자자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제가 '경제 최전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이슈를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는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싸움인 것 같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무슨 블랙스완 같은 뭐 중동 리스크라든지 뭐 코로나 시절 때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다 겪으면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방송 전에 공포 탐욕 지수가 40점, 그래도 중립 단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해 가지고 3점 가량 깎였었는데 지금 방송 시작을 하고 지금 새로 고침을 했더니 37점, 이제 공포 단계까지 넘어왔습니다. 이 fear 단계로 넘어온 게 지금 사실 2월 관세 전쟁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2 단계까지 넘어왔었거든요. 네. 시장이 그만큼 다시 또 한번 '공포 상태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점수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알트코인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더 잃어간다는 거고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가져간다는 건데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겠지만 이게 참 투자 성향에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로 들면 내 투자 성향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좀 암호화폐 시장이 완벽하게 안전자산이라고 절대 아무도 말을 하진 않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다.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나는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나중에 기대 수익치가 좀 높은 종목들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을 위주로 담는 게 맞으실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사나이 테스트를 좀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알트코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관들의 ETF 자금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일 주일 넘게 계속해서 유출보다는 유입세가 가미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유입세, 또 그레이스케일만이 약간의 유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기관들은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나마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방어력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암호화폐 투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지금 사실 비트코인에 있진 않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이신 분들이 많겠지만 문제는 알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ETF의 유출 유입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더리움 개수가 최근에 이제 20일 6월 20 일에는 4,480 개가 총 유출이 됐고 사실 그동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유입세가 가미가 되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해서 초록색 구간이 총 합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반등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약간 지금 관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1,130만 달러가 지금 이더리움이 유출세가 가미가 되면서 아무래도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약간 회피 모드로 전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히트맵을 한번 지금 살펴보실 텐데 역시나 지금 피바다입니다. 전 이걸 보고 항상 이제 피바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24 시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2% 가량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사실 10만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불사. 어떡하나.'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그 아래에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출세가 가미가 된다면 굉장히 크게 낙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데 다행히 또 그 잘 10만 달러를 지지를 해 주면서 10만 달러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 가량 빠졌고요. 2,247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XRP가 지금 2 달러가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73 달러 마이너스권에 안착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에 서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3% 가량 빠졌고요. 지금 상위단 내부적으로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횡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어제 굉장히 크게 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렸어요. 어. 그래서 4.9% 가량 5% 가량 밀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7,000 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 거래량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가장 몰려 있는 구간이 또 저희가 98,000 까지 또 봐줘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지지하지 못한다면 98,000 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거고, 음.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만약에 하방 압력을 보게 되더라도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8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12층이 또 있고 지하 15층과 20층이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소액으로 분할 투자를 해 주셔야 한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할 때 총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이 느끼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다시 또 한번 반등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당장은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좀 뒤로 한번 돌려본다면 지금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가 5년도, 그러니까 21년도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ETF 승인이 됐을 때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만 보더라도 앵커님 지금보다도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그러네요. 우리는 늘 이런 깔딱고개가 계속해서 연달아 있었고 지금 이때가 우리가 막 다 죽을 맛이다 하지만 사실 예전과 비교를 해 본다면 더 큰 변동성과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다른 구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21년도 불장만 하더라도 사실 더 힘든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주봉 기준인데 저희가 아까 사각형 구간을 그렸던 게 이제 이 구간이고요. 저희가 이때가 21년도 불장이거든요. 근데 21년도 불장일 때 고점 신고가를 찍고 나서 저점까지 53%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박이죠. 이때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심지어 119 일이니까 거의 4개월 동안 이렇게 큰 하락을 했었죠. 횡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의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분들도 미증시하는 분들도 "망했다. 비트코인 망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 때 알트코인은 정말 저점을 다시 경신을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134%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년도 불장을 보더라도 이 정도 보니까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맨 오른쪽에 귀엽다고 하면 굉장히 다들 싫어하시지만 저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테스팅을 해 보면서 '아, 훨씬 더 힘들었던 깔딱고개들을 우리는 넘어왔구나.'를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크긴 하지만요. 뭐 또 확실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 지표를 확인했을 때도 음. 그렇고 이런 사이클이 좀 반복되는 거를 확인했을 때 2017 년과도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 년. 지금 그쵸, 그쵸. 아직 좀 느리지만 음. 강세장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네네. 얘기들이 더 많단 음. 말이죠. 17 년도에는 이제 봉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7 년도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봉이 하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점부터 해서 600%에 넘는 상승률을 보여줘서 저희가 이제 "봉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21 년도 불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불장이거든요. 21 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봉을 이뤄 줬습니다. 굉장히 음. 어렵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는 굉장히 의문인데 사실 쌍봉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가 타고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앵커님이 네. 보실 때도? 네네. 아직까지 이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꼬리 부분을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제 바트하게 보더라도 음. 잘 올라가고 있고 잘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굉장히 잘 찾아 주셔야 한다. 근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을 많이 포트폴리오에 들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 기준으로는 그래도 나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봉 기준으로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구간에 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물대를 늘 이야기를 해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 오른쪽에 VRBP를 보시면 이더리움이 이때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50% 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때 일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올린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 구간이.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과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정말 낙폭을 그려낸다면 여기 지금 다시 $221죠. 5월 달 초반의 구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낙폭이 꽤 깊게 나타내고 있는데 잘 지지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음.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거는 더 강한 매수세다. 그리고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사실 시장이 참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 우리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수익률의 종목이 뭘까요, 앵커님? 화면에 너무 떡하니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올해 시장이 가장 많이 불안정했고 불확실성이 많이 계속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많이 그렇죠. 향하겠죠. 네. 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나 가까이 올랐고요. 주식이나 코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안하고 금리가 높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위험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좀 더 냉철한 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미증시가 오픈이 되는 날인데 내일은 더 자세한 이슈를 들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랩소디의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